안녕하세요. 저는 공학통계연구소 이종선입니다. 이번 과정은 미니탭을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한 기본 과정인데요. 미니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미니탭을 이용해서 통계 분석을 하고 있지만 미니탭을 사용하는 기초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 과정을 두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실무에서 배우는 그런 분석을 다루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미니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요. 이번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과정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모두 6가지 챕터로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니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니탭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좀 하도록 하고, 두 번째에서는 데이터를 일단 우리가 입력을 해야지만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입력은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면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것은 미니탭 형식의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엑셀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형태의 데이터들을 이제 미니탭 안으로 어떻게 가져오는지, 자, 이런 걸 우리가 학습을 하고, 또한 이제 불러온 데이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 수정을 했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저장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전처리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니탭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분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니탭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분석의 어떤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구조가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의 구조에 맞도록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학습할 텐데, 어쩌면 미니탭의 기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데이터 핸들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업에서 제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본 분석에 앞서서 이런 데이터 핸들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는 특히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니탭의 캘큘레이션, 계산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열과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량을 계산한다거나, 또는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거나, 또는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샘플링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이 다섯 번째 챕터가 되겠고, 여섯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가 그래프가 미니탭에 다양한 그래프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모두 6개 챕터를 우리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미니탭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이름부터 좀 알려드리자면, 미니탭이라는 소프트웨어 이름은 원래 미니 그리고 이제 플러스 태블레이터의 이제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계산기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름은 작은 계산기지만 실제로 미니탭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니탭은 1972년도에 미국의 이제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바바로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통계학과 교수였고, 아마 남편도 같은 과의 교수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명의 교수들이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이 통계 분석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들이나 또 컴퓨터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분석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직접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런 통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고, 일단 이 미니탭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단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굉장히 교과서에 충실한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시중에서 판매가 되는 그런 그 다양한 형태의 통계 교재라든가 또는 품질 관리 관련된 그런 교재를 써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다라면,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분석 결과하고 미니탭에서의 분석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하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석된 어떤 포맷이 거의 같은 포맷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원래는 학교 학생들을 교육적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제 돈을 벌려고 했던 그런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개발 비용이 이제 들어가고 하니까 아마 이거를 이제 그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983년도에 미니탭이라는 그런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간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처음부터 많이 팔렸던 그런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일부 이제 대학에서만 사용이 됐지만, 1995년도에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일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큰 일이 뭐냐면 바로 그 해에 GE가 이제 식스 시그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GE에서 이 식스 시그마용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로 이제 미니탭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식스마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붐을 불었는데, 그때 식스 시그마라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미니탭을 채택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이제 식스 시그마를 했던 기업들이 이 미니탭을 그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미니탭 같은 경우는 좀 발빠르게 그 AIG의 QS9000이라고 불리는 그 사실은 AIG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의 일종의 이제 품질 연합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거의 QS9000이라는 그런 시스템 안에 있는 다양한 이제 품질 관리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 뭐 공정력 분석도 그렇고 MSA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품질 관리 도구들을 채택을 해가지고 용어라든가 분석 그 도구들을 채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이 미니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만들어졌던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2004년도에 그 2003년도에 원래는 미니탭 14 버전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미니탭 14 버전으로 처음 이제 한글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버전까지는 이제 한글 버전이 없다가 14 버전부터 처음으로 한글 버전이 나와서 지금까지 한글 버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21년도에 그 미니탭 21 버전이 이제 론칭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21 버전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 그 추가적인 버전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21 버전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그 어널리틱스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되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머신러닝의 다양한 그 기능들, 이제 그런 것들을 탑재를 했습니다. 다만 이 어널리틱 모듈이라는 것은 이제 별도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지만 그 미니탭과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미니탭의 기본적인 어떤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미니탭을 우리가 미니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니탭을 설치해서 그 미니탭을 열게 되면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이 이제 지금 같은 화면이 되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아마 그 미니탭을 한국에서 설치를 했다라면 그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 한국어로 되어 있는 한글 버전이 이렇게 메뉴로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언어를 이제 바꿀 수 있는데요. 이제 언어를 바꾸는 것은 일단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위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메뉴 좌측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파일한 메뉴가 첫 번째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있는 메뉴에 보시면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옵션에 관련된 얘기는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할 텐데, 지금 여기 보시는 첫 번째 화면에 여기 언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마우스로 클릭하면 다양한 형태의 언어로 이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이제 커스터머나 또는 그 서프라이어들하고 영어로 그 뭔가 그 자료를 주고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영어로 언어를 변경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언어를 이제 변경한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더라도 바로 여기 있는 메뉴가 이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미니탭을 껐다가 다시 실행을 하면 그때 여러분들 설치한 선택한 그 언어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이 그 미니탭 화면, 첫 번째 보이는 이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미니탭 버전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실 이 미니탭 화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 버전인데요. 예전 버전이라는 것은 이제 18 버전 이전 버전인데 18 버전 이전 버전과 19 버전부터는 약간 이게 그 UI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 미니탭 버전 같은 경우는 가장 최신 버전이 21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니탭 버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도움말을 그 클릭해 보면은 여기 이렇게 미니탭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탭 정보를 누르게 되면 그 보이는 이 화면에 현재 설치된 제품이 무엇인지 버전이 보이는데요. 가장 이제 최신의 제품이 21.4.2 버전이 이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 되겠고,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버전이 만약에 18 버전 또는 17 그 이하의 버전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 화면의 UI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화면이 크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위에는 그 세션 윈도우라는 거하고 아래쪽에는 그 데이터 윈도우라는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그 19 버전부터는 UI가 바뀌면서부터 그 여기 가운데 부분은 이 부분이 바로 예전 버전의 그 세션 윈도우가 비슷한데요. 지금 이걸 세션 윈도우로 부르지 않고 요거를 우리가 보통은 그 아웃풋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어떤 분석을 했을 때 결과물이 출력되는 아웃풋 윈도우가 아니 가운데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그 데이터 윈도우에 해당하는 그 워크시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워크시트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UI가 바뀌면서는 그 마치 이 화면이 그 엑셀의 어떤 UI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에는 여기 탐색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탐색기라고 하는 부분은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면 그 분석된 각각의 결과들이 있게 되는데, 그 결과에 해당하는 일종의 그 제목들, 그 제목들이 쭉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과거에 분석했던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럼 해당되는 그 레포트에 그 제목을 마우스로 이제 좌측엔 탐색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엔 윈도우 화면에 오른쪽엔 아웃풋 윈도우에 그 해당되는 내용이 보이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명령줄 이제 기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그 처음에 여러분들 화면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이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이 미니탭 화면 맨 오른쪽 하단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명령줄과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 명령줄과 이제 기록이라는 것은 이제 명령줄은 이제 커맨드 라인인데,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중에 학습하는 내용들 중에 뭐냐면 미니탭 매크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니탭 매크로를 그 여러분들이 만든 다음에 그걸 실행시킬 때는 이 오른쪽 명령줄에서 그 매크로를 실행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미니탭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뭔가 미니탭한테 명령을 줘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뉴를 가지고 분석을 하더라도 결국 미니탭한테는 어떤 명령어 형태로 가게 되는데, 그게 어떤 명령어를 사용했는지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기록이라는 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명령줄과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니탭을 처음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기 때문에, 자, 이걸 다시 창을 없앨 때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면 그 창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윈도우의 화면이라고 하는 것은 위쪽에 메뉴에는 메뉴가 있겠고, 그 메뉴 밑에 툴바가 있고, 좌측에는 탐색기, 그리고 아래쪽에는 워크시트가 있고, 이제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이 아웃풋 윈도우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매크로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그 명령줄이라든가 또는 기록이라고 하는 그런 창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미니탭 첫 번째 화면의 구성 요소는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그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세 개의 아이콘을 여러분들 나중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선택되는 것은 맨 좌측에 있는 것인데요. 이 좌측에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화면에 아웃풋 윈도우하고 이제 데이터 윈도우 두 개가 같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맨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되겠고,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거는 그 워크시트만 화면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을 누르게 되면 이제 아웃풋 윈도우만 화면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맨 왼쪽에 있는 이 윈도우를, 즉 그 데이터 윈도우하고 아웃풋 윈도우를 같이 보이도록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아웃풋 윈도우에 비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워크시트 윈도우가 조금 그 위아래로 이 크기가 좀 작다라 한다면 여러분들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위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워크시트 화면을 좀 더 여러분들이 키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워크시트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워크시트의 이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컬럼이 이제 C1, C2, C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에 이셜 C를 쓰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블랭크가 있습니다. 이 블랭크는 각 컬럼에 일종의 레이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컬럼 번호가 있으면 컬럼 번호 밑에 이제 컬럼의 레이블, 컬럼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각 컬럼에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는지 이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어떤 과목을 입력했다라면 이제 서브젝트, 점수를 입력했다라면 스코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워크시트의 이제 크기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 워크시트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컬럼이 C1부터 쭉 있는데 미 탭의 컬럼은 기본적으로 C 그 4000, 그 4000개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행 같은 경우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미니 탭이 여러분들 메모리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메모리가 이제 받쳐주는 한 밑으로 행의 개수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 미니 탭은 사실은 이게 그 우리가 이제 C와 같은 이런 그 형태로 명령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치 인터프리트 언어로 그 명령어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처리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워크시트에다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는 있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사실은 이제 분석할 때 속도가 조금 느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PC의 성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지간한 데이터더라도 요즘은 그 사실 사용하는 PC의 퍼포먼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체감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 기가 단위의 데이터라면 뭐 모르겠지만 사실 몇백 메가 정도의 데이터는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그 위에 있는 메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 여기 위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 맨 왼쪽에는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는 사실 우리가 뭐 오피스 프로그램,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어떤 그 응용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이 파일 메뉴가 되게 있긴 한데 이 파일 메뉴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은 되게 뭐냐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거나 또는 뭐 기존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거나 또는 현재 있는 데이터를 뭔가 저장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이 주로 있는 것처럼 미니 탭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 새로운 미니 탭 파일을 만들거나 또는 열기, 기존에 있는 미니 탭 데이터를 열거나 또는 이제 저장, 그 밑에 보면 그 프로젝트 저장 또는 워크시트 저장 뭐 이런 저장이 있는데 이런 저장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있는 이 옵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미니 탭 관련된 옵션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편집이라는 메뉴도 마찬가지로 다른 응용 소프트웨어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이 편집 메뉴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복사하고 붙여넣기 뭐 이런 기능들이 주로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미니 탭에서 편집 기능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워크시트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복사하거나 또는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을 붙여넣거나 그런 기능들이 이 편집 메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메뉴와 이 편집 메뉴라는 것은 그 다른 응용 소프트웨어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 미니 탭만의 이제 어떤 메뉴라는 것은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이제 데이터란 메뉴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란 메뉴, 그 옆에 계산이란 메뉴, 그리고 통계 분석, 그래프 이 네 가지 메뉴가 미니 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메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데이터 메뉴라는 것은 원래 옛날에는 이것을 그 매니플레이션,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로 핸들링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그 미니탭 기본 과정에서 가장 여러분들하고 중점을 두고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데이터 메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가 워크시트에 들어있을 텐데 그 워크시트 데이터를 우리가 쪼개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조건의 데이터만 추출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 다른 워크시트하고 합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데이터 메뉴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아래쪽에 보면 이제 코드 변경부터 뭐 데이터 형식 변경, 뭐 날짜,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특정한 형식의 데이터를 추출을 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이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기능들이
이 데이터 메뉴에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실제적인 분석을 하기 이전에 이제 전처리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다양한 형태의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데이터의 어떤 그 포맷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포맷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워크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를 우리가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 있는 이 데이터 메뉴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계산 메뉴가 있는데요. 이 계산 메뉴는 말 그대로 이제 계산에 관련된 것인데 이 계산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워크시트에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제 행 단위로 또는 열 단위로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다는 것은 뭐 평균을 구할 수도 있겠고 이제 합을 구할 수도 있겠고 이런 값들을 구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값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 통계량, 행 통계량 뭐 이런 메뉴가 있는데요. 이런 열 단위로 또는 행 단위로 이런 값들을 구하는 것이 되겠고 이 계산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 계산기라는 메뉴는 마치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쓰고 있는데요. 마치 엑셀에서 함수를 쓰듯이 그 미니탭에서도 그러한 형태의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룹에는 뭐 패턴 있는 데이터 만들기라든가 망사 데이터 만들기 또는 지시 변수 만들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할 때 그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좀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인위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야 할 때 쓰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그룹일 텐데 거기 보면 기준값 설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준값 설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드 값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랜덤 데이터를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시드 값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시드를 지어가는 것이 되겠고 그 아래쪽에 보면 랜덤 데이터, 뭐 재편모 추출, 확률 분포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뽑는다거나 또는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뭐 와이블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특정 분포를 우리가 따르는 그런 데이터를 랜덤하게 만들어낼 때 쓰는 기능이 랜덤 데이터가 되겠고요. 재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스트랩을 하기 위해서 리샘플링하는 관련된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메뉴가 이제 지금 현재 계산이라는 그 메뉴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 확률 분포, 즉 정규 분포와 관련된 계산. 그래서 정규 분포에 관련된 계산하는 것은 우리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을 구한다거나 또는 누적 확률을 구하는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분포들의 이름들이 쭉 여기 보면 그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포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확률을 구한다거나 또는 인버스 EDF 값을 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행렬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인데 사실 이 미니탭이 처음에 이제 소개를 드릴 때 그 통계학과 학부 학생들의 이제 계산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런 계산을 할 때 그 행렬을 가지고 계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행렬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메뉴이긴 한데 아마 이제 실무를 하는 직장인들은 아마 이 그 행렬 쪽에 있는 메뉴는 거의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가끔 이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행렬 연산을 통해서 값을 얻어내는 과정을 배울 때 쓰는 메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메뉴는 통계 분석에 관련된 메뉴인데요. 이 통계 분석에 관련된 메뉴는 그 어떻게 보면 이 그 미니탭의 전반적인 메뉴에서 그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가장 코어가 되는 그런 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가지 종류의 통계 분석 메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과정 외에 나중에 우리가 그 실제 미니탭을 이제 활용하는 과정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이런 통계 분석의 다양한 분석 메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는지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미니탭이 많은 기업에서 쓰이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했냐면 뭐 식스 시그마를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목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뭐 실험 기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관리도 그리고 이제 품질 도구라고 해서 뭐 공정률 지수를 구하는 그런 메뉴들도 있겠고 또 신뢰성 분석 그리고 여기 예측 분석해 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머신러닝의 그런 디시전 트리 같은 그 기능들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별량 분석도 있고요, 뭐 시계열 분석도 있고 다양한 탭을 가지고 분석하는 카이저 검정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비모수 검정 그리고 동등성 검정 같이 이제 의학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메뉴들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샘플 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기업들도 많은데 이런 그 검정력 및
표본 크기를 산출하는 그런 메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메뉴 하나하나는 사실은 그 메뉴 하나하나가 하나의 이제 과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그래프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 메뉴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메뉴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 이런 산점도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오면 히스토그램도 있겠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박스 플롯 같은 이런 그래프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히트맵 같은 이런 그래프들도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미니텍 기본 과정에서는 여기 있는 그래프 메뉴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다는 뭐 배우지는 못할 거고, 이 중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그런 몇 가지 그래프를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보조 도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보조 도구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어떤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품질 관련된 분석도 미니탭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유용하게 손쉽게 쓸 수 있는 일종의 보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MSA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그 게이지 RNR 같은 걸 할 때 기본적으로 게이지 RNR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측정 시스템의 숫자가 몇 개냐, 반복 실험은 몇 번을 하냐, 이래서 거기에는 시료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정해주면 쉽게 그 포맷 같은 것이 그 데이터 입력할 수 있는 포맷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거나, 또는 뭐 가설 검증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뭘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뭘 하는지 그런 순서들이 나와 있는 그런 보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니탭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통계 분석이라는 것 자체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는 이 보조 도구를 처음에는 이용하시면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뭘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러한 보조 도구를 이용하면 좀 더 손쉽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그 밑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예측 분석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예측 분석 모듈은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리딕티브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딕티브 모듈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료 상품이기 때문에 미니탭을 구매한 상태에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돈을 더 내시면 여기 있는 다양한 형태의 머신러닝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머신러닝 관련돼서 사용하고 싶다라면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미니탭의 전반적인 그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니탭에 대해서 화면 구성을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실제로 미니탭에다 직접 데이터를 넣고 분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